내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는 삼성과 SK를 포함해 국내 4대 그룹 CEO들이 동행합니다. 대규모 현지 투자와 양국 기업 간 교류 협력이 기대되는데 주목해 볼 만한 산업계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미래차와 배터리 부문입니다. 신용훈, 양현주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는 4대 그룹 CEO들이 모두 동행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훈 현대자동차 전략기획 담당 사장,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 등 미래 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기업 총수와 CEO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룹 내 핵심 사업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CEO들의 동행은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 확대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4대 그룹 중 가장 먼저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앞으로 5년간 총 74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직접 전기차를 생산해 급증하는 북미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 선두를 위한 승부수를 띄운 셈입니다. 이 밖에 수소연료 전지차 확대를 위해 연방정부와 협력하고 현지 기업들과는 수소차를 활용한 운송 등 각종 실증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심항공 모빌리티와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정의선 부회장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미래 이동수단 사업도 미국 내에서 활발히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현대차가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이유는 바로 전 세계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함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내 글로벌 공급망 구축 정책에 편승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또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자동차 산업의 중축이 이동하는 변혁기에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서의 기틀을 다진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기차 투자와 함께 주목되는 또 다른 부분은 바로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국내 배터리 기업 3곳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31%에 달합니다. 중국과의 반도체, 배터리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미국이 한국 기업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 등 국내 양대 배터리 기업 수장들이 동행하는데요. 양사의 배터리 분쟁이 마무리된 데다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으로 현지 배터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두 기업 모두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지난달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죠. 지난해 미국 1위 자동차 업체인 GM과 오하이오주의 제1 합작 공장을 건설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총 2조 7천억 규모의 제2 합작 공장도 설립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오는 2025년까지 5조 원 이상을 투자해 미국 내 2곳의 독자적인 배터리 공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배터리 1, 2공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3조 원 규모의 3, 4공장 건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SK이노베이션은 포드와 미국 내 배터리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현장을 찾는 만큼 추가로 생산 라인 증설 계획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내 배터리 생산 비중을 늘리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북미 시장의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2020년 30만 대에서 2035년 800만 대로 연평균 25%씩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탑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에 보폭을 맞추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북미 전기차 시장을 선점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우리 기업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네,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 삼성전자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투자 규모만 20조 원이 넘을 걸로 보이는데 이 소식은 산업부 고영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 기자, 네. 이 삼성의 예상 투자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가장 유력한 건 삼성 텍사스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의 증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는 오스틴 공장 주변에 이렇게 디귿자로 된 부지를 용도 변경하겠다 이렇게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미국 텍사스 주 정부와 세금 감면이나 뭐 이런 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해왔는데 이번 경제사절단 이제 방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지원을 확정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공식 이제 투자 발표를 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스틴 이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을 하고 네. 미국 정부가 이걸 지원한다. 미국의 지원은 어떤 게 좀 예상이 되고 있죠? 예, 뭐 예단하긴 어렵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일정이나 또 이제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제 메시지를 고려를 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파격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주는 지금 이제 그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대 10년간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예. 삼성전자는 20년을 그리고 금액으로는 이제 9천억 원 가까이를 좀 감면을 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 부분을 우리의 그 투자 결정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이제 언급을 한 만큼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는 좀 일부분이라도 수용을 해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년간 9천억 원 세금 감면을 제한한 상태다. 네. 이 오스틴 공장은 최근에 이제 한파 때문에 좀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여기 꼭 여기에다 증설을 고집하는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뭐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제 감면 혜택이 큽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뭐 애리조나주라든지 뉴욕주 같은 곳도 이제 후보지로 선정을 해놓고 계속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긴 한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전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큰 이제 세제 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도 충분하고요. 또 반도체 산업의 이제 특성이라는 게 이제 고급 인재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네. 주변에 이제 텍사스 주립대와 같은 명문대가 있기 때문에 인재를 수혈하기에도 좋고 또 이제 애플이라든지 또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이런 고객사들이 인근에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앞으로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반도체 제품들이 미 현지에서 이제 팔리기 시작할 텐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좀 생산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현재 오스틴 파운드리에서는 10나노미터 수준의 공정이 제품들이 이제 주력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보다 정밀한 7나노미터 이하 수준의 공정을 초정밀 공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도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곳은 전 세계 단 2곳.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이뿐입니다. 예.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신설하는 라인은 5나노미터 공정을 구축할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상용화한 가장 첨단의 공정입니다. 다만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취재한 바로는 이제 지금 당장 반도체 공장을 짓더라도 앞으로 이제 2년 뒤에나 양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 점을 좀 중요하게 고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어지는 공장에는 삼성의 최신 공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겁니까? 네, 뭐 한 발 더 나아가서 3나노미터 수준의 공정이 도입할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 3나노 칩 양산 경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벌써 경쟁사인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나노급 공장을 미국에 짓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이제 세우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파운드리 산업이라는 게 대표적인 장치 산업입니다. 한번 이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 이제 후발주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입을 해가면서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 3나노 칩은 이제 현재 지금 가장 최신인 5나노 칩보다 면적은 30% 적으면서도 성능은 15%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사들이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이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는 뭐 다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TSMC가 1위인데 삼성전자랑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최첨단 공정인 이 3나노 양산에 이제 좀 승부수를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도 지금 여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좀 승부를 봐야 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요. 네, 다만 이제 그 투자 금액이 지금 당초 알려진 것은 20조 원으로 조금 알려져 있기는 한데 네. 3나노 공정을 구축을 하려면 이제 TSMC의 사례를 보면은 25조에서 28조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 3나노로 발표가 된다면 이보다 더 큰 플러스 알파 수준의 이제 투자 금액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미국에 지금 거의 한 20조 원 정도의 대규모 투자를 할 정도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미국 수요가 되게 큰 겁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 미국에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인텔이나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이런 큰 대형 IT 회사들이 있고 이들이 또 이제 주요 고객사입니다. 예. 이들과 가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장점이고 여기서 밀리게 되면 TSMC한테 완전히 이제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파운드리라는 게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곳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건데 이 중요한 시장을 놓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해 파운드리 시장 규모가 92조 원인데 올해는 6%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네. 다행히 지금 이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슈퍼 사이클이 투자에는 적기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회담을 앞두고 한 가지 또 들려오는 소식이 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죠. 암참에서 네.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배경이 지금 취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암참에 이제 직접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 정치적인 메시지는 없다. 다만 지금 이제 총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런 이제 중요한 어떤 협력이 발표가 됐을 때 네. 이게 결국 공연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순수하게 전달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암참이 이게 대부분은 다 미국계 기업이고요. 거기에 뭐 일부 한국계 기업도 있고 반도체 기업도 있지만 정말 삼성전자와의 어떤 이해득실을 떠나서 진짜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동차와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까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산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회담 결과가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호재로 떠오른 주요 종목들을 중심으로 훈풍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목의 경우 신중해야 한다는 접근도 나오는데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민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반도체 수급과 코로나19 백신 생산 불안 등 여러 변수로 짓눌렸던 국내 증시가 한미 정상회담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반도체 공급망 투자의 윤곽이 드러나면 가장 먼저 관련 장비주가 눈길을 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ENF 테크놀로지, 원희골딩스와 한미반도체가 거론됩니다. 여기에 반도체 부족으로 소외받았던 자동차 업종의 저평가 매력도 부각될 전망입니다.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에 대한 투자도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할 거고 그게 이제 전기차나 아니면 이제 미래산업 쪽하고 얼마만큼 연관성을 맺고 있을지 이 부분이 조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 부분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 2차 전지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한국 배터리 셀 기업으로는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 솔루션이, 소재 기업에서는 동아기업,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등이 눈에 띕니다. 이번 회담으로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위탁 생산과 더불어 아시아 백신 생산 허브국 지정 등으로 국내 백신 접종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제약바이오 기업을 들뜨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이달 들어서만 백신 위탁 생산 기대감으로 최대 23% 올랐는데 증권사 목표 주가 수준에 다다른 만큼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공개될 투자 계획과 관련해 실제로 수익이 개선될지, 실적은 언제 반영될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이번 정상회담과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경제에 가져다줄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해외 투자에 치중을 하게 되면 자칫 국내 일자리와 산업 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동진 기자가 국제무역 전문가로부터 앞으로 주목해야 할 과제들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번 대규모 투자가 국내 기업에게는 득이 될 수 있겠지만 배터리, 반도체 등 국내 미래 먹거리 생태계와 일자리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경우 이번 투자로 세금, 일자리 등 득이 있지만 이 국내 경제와 기업들에게는 어떤 기회와 이득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미국에 이렇게 대규모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미국의 관세 혜택, 미국은 반도체에 대해서 한 2% 정도밖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것은 반도체가 무관세입니다.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은 물량에 대한 쿼터에 대한 제한 이런 것도 풀 수가 있는 거죠. 직접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현대자동차나 우리나라 LG라든지 삼성은
관세 혜택은 당연히 받을, 관세가 0이죠. 자국에서 생산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일자리 문제도 혜택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에서 직접 생산을 함으로 인해서 미국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 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짓고 그렇게 하면 세금 문제, 미국은 그 30년간, 2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부지를 무상으로 줍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혜택 면을 주니까 또 적극적으로 미국에 이번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 또 이번에 이제 백신 보급을 우리나라가 못했기 때문에 뭐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이 보급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규모의 투자도 해주고 미국으로부터 이제 백신 보급도 좀 받으려고 한다.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의 반도체나 전기차 등을 이제 생산 기지를 옮겨주고 또 백신에 대한 원천 기술을 받고 이렇게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하지만 이 국내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번처럼 차세대 분야와 관련해 대기업들이 해외 투자와 이탈이 계속될 경우 국내 일자리와 산업 구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외국인 직접 투자, 포린 디렉트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LG 필립스라고 해서 파주에다가 LG와 필립스가 합작 공장을 지어서 대규모의 디스플레이 공장을 만들었죠. 이와 같은 것이 외국인 직접 투자다. 외국인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한국 사람을 고용하게 되고 한국에서 생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고 외국인 간접 투자라고 하는 것은 FII, Foreign Indirect Investment라고 하는데 한국의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지금 40%가 외국인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55%가 외국인, KB국민은행은 80%가 외국인 지분이에요. 이와 같이 이제 외국인 투자가 크게 되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우리나라가 기업 가치가 평가가 높아가기 때문에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 그 자금이 또 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외국인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다 대규모 직접 투자를 하게 되니까 한국에서는 당연히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출이 유입이 5배가 많아졌고 작년에는 한 3배 정도 늘어났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은 다 떠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러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안 만들어주니까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오히려 공장을 짓고 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또 법인세라든지 우리나라의 세수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주는 거죠. 끝으로 바이든 정부는 이 바이 아메리칸 또 미국 중심주의 조세 정책을 펼치면서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법인세를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27%고요. 지방세를 포함한 27%, 미국은 21%, 일본은 22%고요. 캐나다는 15%입니다. 굉장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놨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정책을 펴서 법인세를 오히려 올려버려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 해외로 나가고 있는 거죠. 주 52시간제를 한다든지 최저임금을 너무 겁덕하게 올린다든지 또 수도권 내에서 공장을 짓거나 생산 인력을 하는 데서 규제를 좀 풀어줘야 돼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업을 옥죄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다. 우리나라 기업이 구축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정부가 국가 재정을 동원해서만 계속 공공의 일자리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구축 효과입니다. 그럼 민간 경제가 위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안 만들어주고 국가 재정을 동원해서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니까 점점 위축되고 있거든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니까 중소기업들은 전부 다 청산을 해버리거나 매각을 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업인들에 대해서 좀 북돋아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500조 원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너무 해외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국 본토 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온 국민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인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모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주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기업의 길을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